자, 우리는 방금 용언의 활용을 하면서 간과 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근과 접사라는 걸 배웠죠? 간을 배웠는데 얼마 전에 근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간과 근이 비슷한 말이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리기가 쉬워요.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과 세트로 쓰였느냐 하면 미라는 말하고 같이 쓰였습니다. 간은 미라는 말이 같이 쓰였고 그 뜻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은 미, 변하지 않는 부분은 간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어근은 엄이라는 말과 같이 오지 않고 접사라는 말과 같이 옵니다. 이것은 단어가 만들어질 때, 단어가 형성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단어가 만들어질 때 의미의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면 어근, 그 어근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면 접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만 더 할까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용언은 무엇을 용언이라고 했나요? 네. 문장에서 쓰일 때 그 모습이 변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했죠. 동사와 형용사는 품사로 나눈 건데요. 이 품사는 단어를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놓은 것이 품사였죠. 그 중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모임을 형용사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손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맨손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의 맨이라는 말과 손이라는 말이 더해진 거죠. 이때 맨손이라는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는 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을 근, 맨은 접사가 됩니다. 맨손을 품사를 말해볼까요? 품사는 네, 손을 이름하는 거잖아요.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되고요. 명사가 되므로 여기에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활용하지 않으니까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치솟다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치솟다라는 단어는 다라는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형태소가 모여서 치솟다라는 하나의 단어를 이루었어요. 자, 하나의 단어를 이룬 관점에서 보면 치솟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의미는 이 솟,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런 솟에 있습니다. 이걸 어근이라고 하고요. 치는 그것이 거꾸로 된 방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올라오는 걸 치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은 접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솟다라는 솟이라는 어근과 치라는 접사가 합쳐져서 치솟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움직임을 나타내서 동사라는 품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장에서 사용될 때에는 치솟다라는 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치솟고, 치솟았다, 아니면 현재로 이루어지면 치솟는다, 조건을 나타내면 치솟으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이런 걸 뭐 한다라고 했죠?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사가 문장에서 쓰이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변하는 걸 활용한다고 했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고 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미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형성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접사와 어근으로 나누고 이미 만들어진 단어 치솟다가 치솟고 치솟았다 치솟는다 치솟으면 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은 간,
변하는 부분은 어미. 좀 더 근본적으로 단어의 뿌리까지 생각한다면 그 뿌리가 무엇이냐, 단어가 만들어진 근원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그것은 어근이고요. 자, 어근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문장에서 활용할 때 그 단어가 줄기 부분이 된다. 어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선생님이 좀 비유를 하자면 이 파생어가 되죠. 이 치와 솟다라는 단어가 형태소가 합쳐서 이루어진 이 단어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새로운 자식인 거예요. 치라는 유전자와 솥이라는 유전자를 받아서 치솟다라는 새로운 유전자를,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치솟다는 치와 솥에서 뿌리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지만 엄마 아빠와는 또 다른 개체인 거예요. 그냥 자식인 거예요. 이 자식이 만들어질 때는 이 뿌리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만들어진 이후에는 자기 혼자 활용이 됩니다.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문장에서 사용이 되죠. 그럴 때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어미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조금 더 어려운 추가적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치솟다의 경우에는 치가 접사가 앞에 있는 경우인데요. 자, 먹히다 한번 봅시다. 먹히다는 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지요. 이때 먹히다에서 의미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부분, 요거는 근이 되고요. 히는 이런 동작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더 보태주고 있기 때문에 접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먹히다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활용될 때는 먹히다, 먹히고, 먹히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간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는, 면, 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을 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까지도 이 부분이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 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간과 근은 이름을 붙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똑같이 김땡땡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학교에서 보았을 때의 이름이냐 아니면 집에서 보았을 때의 이름이냐 얘를 근본까지 쪼개서 본 이름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나오는 개념이고 어근은 그 용언이 만들어지는 모습 그 단어의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걸 쪼개보았을 때 붙여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